문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문법이 좀 어땠나요? 문제가? 기출문제? 임용시험이.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그냥 잘 읽으면 풀 수 있는 문제도 있는데 웬만하면 어렵다. 아, 문법이 어려웠죠? 기억이 안 나? 대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문법이 좀 어렵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기입형에서 서술어 자릿수인지 이런지 모르니까 거기서 헤매다가 시간 좀 보냈어요. 아, 진짜? 기입형에 헤맸구나. 네, 기입형에서 뭔가 애매한 게 나오니까 오히려 그거 생각하느라 시간을 좀 많이 썼어요. 아, 그래요? 서술어 자릿수 무슨 서술어 자릿수였나 아니면 능동피동 그런 거 다뤘던 문제 같은데 그 기입형에서 그게 나와가지고 이게 뭐지 싶다가 시간을 좀 많이 썼어요. 아, 진짜? 일단 문법 기입형 때문에 힘들었다. 저 근데 이거 들으니까 생각나는데 사이시오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거 고민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사이시옷을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네. 왜 내가 물어보냐면 가끔 임고가 문제가 어려워질 때 문법 때문에 어려워져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이 문법이 어떤 때는 아무 존재감이 없게 느껴지다가 가끔씩 그렇게 골때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다고 해결되는 것 같지도 않고 감각을 키우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어떤 책을 찾아본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기는 쉽지 않지 않나 하는 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약간은 학교 문법의 틀에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법이 좀 어렵게 느껴지죠. 약간 구석에서 논다라고 느낌 드나. 옛날에 2018년, 17년 이 무렵 있잖아요. 그죠? 그때 문법이 무지 어려웠거든요. 그때도 그 기출문제 쭉 보면 그 무렵이었던 것 같은데, 진짜 문법을 이렇게 되면 못 풀겠는데? 하는 느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문법의 문제에 말려드니까 결국 다른 문제도 못 풀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가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작년이 그랬다면 올해는 좀 다른 양상일 수 있는데, 그러면 자기들도 생각할 거잖아요. 왜, 그죠? 야, 문제를 그렇게 되니까 정답률이 너무 낮아.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죠. 대체로 이제 그러면 그 다음 해는 좀 팽이하고 이렇더라고요. 참고로 생각이 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 2월에는 그 현대국 문법을 쭉 봤습니다. 그것도, 말소리 그런 거는 원래는 보지 않는데 쓸데없이 그것부터 본다 해가지고 결국 마지막에 좀 벅찼던 느낌이 되긴 합니다만은 뒤에 의미론하고 화용론 이쪽은 어차피 안 받고 그래서 통사론까지 이제 그렇게 쭉 봤습니다. 그랬고 그럼 이제 우리가 3, 4월에는 중세국어를 볼 텐데 기초편을 볼 겁니다.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이 기초편만 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죠? 중세국어가 요 근래에 와서 갑자기 애들에 나왔던 게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시험에 나오는 경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5, 6월 할 때도 문법을 따로 내가 설정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계속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그 학교 문법에서 특히 중세국어는 문제 많이 내도 부담스럽고 한 두 문제 이상 내도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요 근래에 3문제 낸 적도 있지만 그죠? 그거는 약간 예외적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시간을 그렇게 많이 투자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한데 그래도 안 볼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EBS나 이런 거 보거나 요즘에 고등학생들이 보는 문학 특강 있잖아요, 그죠? 수능 특강 이런 거 보면 고전 시가 부분이 나오잖아요, 왜 그죠? 그것도 원래 뭐 악창가사나 악학개범 또는 시용향악보 이런 책들에 실려 있는 표기대로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수능 특강 이런 거 보면 약간 완화해서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현대식으로 의역학식으로 문제 내지도 않죠, 그죠? 표기가 약간 중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고등학생 정도는 읽어내지 않을까 하는 수준 정도로만 그렇게 표기를 바꿔내거든요. 근데 임용시험은 그런 표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표기 중심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전 시가를 좀 볼 때도 되도록이면 수능 특강식으로 공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고전 시가 자체를 공부할 때 문법에서 그죠? 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끔 이제 원래 표기 그대로 넣으니까 뭐가 돼요? 해석이 안 돼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기존의 표기를 중시해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중세국어의 가장 큰 기조가 뭐냐? 이겁니다. 현대국어와 다른 중세의 특징. 이게 기조입니다. 그죠? 현대국어와 다른 중세국어만의 특징. 중세만의 특징이 뭐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현대국어에는 형태론 할 때, 뭐 형태수가 뭔지, 품사가 뭔지, 그죠? 또 명사가 뭔지, 뭐 동사가 뭔지, 이런 거 하잖아요. 왜? 그죠? 근데 중세국어 할 때는, 그거는 현대국어와 똑같은 거잖아요. 왜? 그죠? 똑같은 걸 다시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시중에 나가보면 중세국어라 해서 이렇게 두꺼운 책들이 있거든요. 그런 책들, 내가 굳이 말 안 해도 여러분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런 책들을 보면 현대국어 문법 설명하듯이 중세국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걸 학교 문법의 입장에서 중세국어를 설명했다면, 그거는 첫 설정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게 이 말입니다. 현대국어와 어떤 점이 다른가, 그죠? 그걸 유심히 받을 필요가 있죠. 그러면 현대국어와 다른 점을 가장 먼저 밝혀낼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표기입니다. 표기. 그죠? 그래서 중세국어는 표기된 것으로서의 문자를 제일 먼저 다룹니다. 맞죠? 그래서 표기된 것으로서의 문자를 먼저 다루죠. 이 문자가 바로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후민정음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을 제일 먼저 다룹니다. 그 다음에 후민정음이 끝나고 나면 흔히 우리가 말하듯이 형태론, 동사론 이렇게 쭉 가잖아요. 왜? 의미론 이렇게 가는데 그때도 현대국어와 똑같은 것은 전혀 다루질 않습니다. 아시겠죠? 안 다룹니다. 다룰 필요도 없고 그렇죠. 예전에 이는 좀 세월이 지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민현식 선생님의 책을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학교 국문법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뭐라고 언급했냐면 그 구절이 잊혀지지 않는데 이렇게 표현했어. 지금 내가 했던 말과 똑같은 겁니다. 중세국어는 현대국어와 다른 중세의 특징을 다루고 있는데 자기가 쭉 보니까 그 당시 7차 교육과정 뒤에 뭐가 있었냐면 이 부록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부록이 되어 있었는데 이 부록을 누가 정리했는지는 압니다. 우리가. 그죠? 누가 정리를 했는지는 알고 또 자기가 그걸 정리했다고 이야기도 했어요. 옛날에 그분이 노량진에 와서 이걸 강의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떴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민현식 선생님은 이거 부록을 보고 이게 이것보다 더 잘 정리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 그런 이야기 했던 게 그 책에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 중세국어 학교 문법 수준에서의 중세국어는 그 부록만큼 좋은 책은 없다. 이런 이야기 했다고. 알겠어요? 그게 여기에 충실한 거죠. 이 내용에 충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됐습니까? 아니, 우리가 중세국어를 공부할 때 현대국어 공부하듯이 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왜, 그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에 부합한다 볼 수 있고요. 그럼 또 여러분들이 중세국어 공부하면 또 뭘 많이 보냐면 뭔가를 해독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왜? 맞죠? 해독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이것도 나는 좀 의문이 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세국어를 해독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가 해야 돼, 이거는? 연구자들이 해야 될 몫이잖아. 이곳에 있는 이 분야를 공부하는 연구자들의 몫이라고, 이거는. 아시겠어요? 연구자들의 몫이지, 요즘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국어 교사들의 몫은 아니거든요. 맞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면, 어떤 책을 해독해야 되고, 저 책을 해독해야 되고, 막 벨벨 소리 다 하는 데 있잖아요. 그렇게 해독해야 되면
시기별로 있는 책마다 다 해독해야 돼요. 표기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도 엉터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해독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해독해야 될 필요가 있는 문제가 시험에 나온 적 있나? 예전에 형태에서 분석하는 문제가 아주 옛날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해독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중에서도 형태에서 분석해야 될 게 아주 옛날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뒤에 굳이 해독까지 해가면서 중세국어 문법을 공부해야 될 필요를 느끼지 못했어요. 해독하는 내용도 그거였어요. 어떤 접사가 써 있느냐 할 때 해독했어요. 기억납니까? 그런 문제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그냥 표 하나에 있잖아요. 그죠? 간단하게 그냥 A를 B로 바꾸라 이거 그 정도의 형태수 분석하는 정도가 나왔다 볼 수 있죠. 근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예문을 해독한다? 그건 시간 낭비죠. 그죠?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공부는 경제적인 원리에 따라서 최소한의 비중을 들어서 최대한 효과를 얻는 거야. 알겠어요? 시간적으로 볼 때 최소한의 시간을 투자해서 최대한 효과를 내린단 말이야. 근데 이 시간 들인 것이 중세국어가 뭐라고 이만큼 시간이 들어가지고 있잖아. 그 두 문제를 위해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들일 이유가 있나 없나? 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시간이 있으면 뭘 공부해라 차라리. 아니요, 현대국어 문법 보는 게 낫습니다. 현대국어 문법이라도 제대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최소한으로 된 것만 해도 열심히 받으기 바랍니다. 내가 이 고민을 너무 많이 하니까 내가 5, 6월에 뭘 해야 될까 비워도 됐잖아요. 왜 그죠? 그 이유도 이 뒤에 보면 중세국어 문법 심화편이 있잖아요. 왜 그죠? 나는 사실 이 심화편도 내가 진짜 그 땡 고생해 가면서 만들었지만 이것도 좀 과하다 생각한 중이거든요. 솔직히. 내가 이거 보겠다고 책을 무지 많이 봤거든요. 이 정리한다고.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내용이 많아요. 사실은. 그죠? 왜 그러냐면 이 정리할 때 앞에 기초편에 있는 내용도 정리가 잘 되긴 한데 학교 문법은 기본적으로 어디에 초점을 둬야 돼요? 탐구에 초점을 둬야 된다고. 그죠? 뭔가 탐구해야 되는데 문법의 탐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뭘 가지고 탐구하는 거예요? 예문을 가지고 탐구하는 거라고. 예문을 가지고 탐구한다는 것은 결국 예문들을 가지고 분석한단 말인데 예문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를 분석한다는 뜻이 아니고 이것들을 묶어서 말하는 거예요. 분석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저 묶어봤을 때 저 묶일 수 있는 내용들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뭐냐? 이거거든요. 공통점과 차이점이 뭐냐? 이거 맞잖아요. 그죠? 근데 이미 문제에서는 뭐가 주어져요? 뭔가 분석하려는데 이 예문들이 쫙 있잖아요. 왜? 그죠? 있는데 이미 조건에서 우리 작성 방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 작성 방법에서는 이 작성 방법에서 이미 뭐 해줘요? 이 예문들을 분석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해줘요. 그렇잖아. 이 예문들을 이런 기준에 비춰볼 때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라. 뭔지 알겠어요? 기준을 제공해줘 버립니다. 그럼 평소에 뭐 하면 돼? 예문을 분석하는 능력이 있으면, 뛰어나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보면서도 작성 방법에 맞게끔 예문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예문 분석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한데 예문을 그냥 하나의 문장 형식을 문제성에 맞게 하나씩 IC 분석하듯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분석하는 것이 옳은 것은 또 아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봐라. 중세는 문자, 표기로서 후민점이 갖는 특징이 뭐냐 또 알아야 되겠고 크게 봤을 때 두 번째가 바로 뭐야? 현대국어와 다른 중세만의 특징이 뭐냐? 그죠? 그걸 다른 영역에서 형태론이나 통사론이나 의미론을 할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됐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중세국어를 왜 어려워하느냐? 왜 어려워하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기가 어려워요.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표기가 왜 어렵게 느껴지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면 이게 익숙하지 않을 것도 아니잖아요. 왜? 맞죠? 근데 반복해서 안 보니까 익숙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죠. 낯서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낯서니까, 그죠? 그럼 기본적으로 문장 구조가
중세식 문장 구조와 현대식 문장 구조가 달라요. 그래서 낯설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진다. 알겠죠? 그러면 이 낯섦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익숙해지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익숙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겁을 상실하면 됩니다. 겁을 상실하시라. 그냥 막 덤비면 됩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아시겠죠? 진짜 이게 생각하기 나름인데, 이게 문법적 사항을 만약에 외운다 생각해 보세요. 그죠? 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내가 펼쳐보니까 231쪽이 펼쳐지거든요. 내가 뭐 의도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펼쳐보니까 231쪽이 펼쳐지는데 거기 보니까 문장이라 돼 있죠. 문장에 짜임새라고 돼 있고 바로 문장 성분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왜 그죠? 보통 우리가 문장 성분 하면 뭐부터 들어가야 돼요? 주성분이 뭐고 부속 성분이 뭐고 독립 성분이 뭔지 그죠? 또 예를 들어서 필수 성분과 수의적 성분으로 나눌 수 있는 거는 나눌 수는 없는지 여기서부터 들어가잖아요. 왜 그죠? 그래 들어가면서 필수 성분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수의적 성분은 무엇이고 쭉 들어가잖아요. 왜? 맞죠? 그 다음에 아니 왜 주성분과 부속성분, 독립성분이나 된 것을 우리는 굳이 필수 성분과 수의적 성분으로 나눠야 돼? 라고 할 때 헷갈리게 하는 게 뭐 때문에 그래요? 부사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죠? 부사는 필수 성분이기도 하고 또 뭐도 있기 때문에 수의적 성분인 것도 있잖아요. 왜? 맞죠? 그걸 나누다 보니까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으로 구분이 잘 안 되네. 맞죠? 그래서 그 구분법보다는 필수 성분과 수의적 성분으로 구분하는 게 낫더라. 일이 들어가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 뭐 들어가요? 그 필수 성분으로서 첫 번째 뭐 들어갑니까? 주어부터 들어가잖아요. 왜 그죠? 주어는 문장에서 뭐다 라고 들어가고 주어를 형성하는 방법은 뭐다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왜? 맞잖아요. 그러면서 문장에서 무엇이 어떠하다, 무엇이 어찌하다, 무엇이다 할 때 무엇에 해당되는 것이 뭐다? 주어다 하면서 쭉 설명이 들어가잖아요. 왜? 그러면서 조사 역할이 중요하지 하면서 조사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잖아요. 왜? 근데 이 책이 한번 보세요. 어떻게 들어가는지. 주어 설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뭐밖에 없어요? 관행어, 부사의 특수성, 독립의 특수성, 끝. 그러면 여기 들어있는 이 문장 성분으로서의 기억, 니은, 디귿은 뭘 설명하고 있는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요. 현대국어와 다른 중세의 특징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나머지는 뭐가 돼? 다 똑같다는 거예요. 현대국어. 아시겠죠? 그러면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현대국어의 주어를 중세국어 예문으로 설명한다 해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더 구체적으로 나서 그럼 주어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격조사도 중요하다 이야기인데 격조사는 어디서 다는 거예요? 저 앞쪽에서 다루겠죠. 맞죠? 앞쪽에서 현대국어와 다른 중세국어의 격조사는 뭐가 있을까? 중세에는 가가 없었네? 맞잖아요. 그죠? 이가 있고 이도 동그라미 있는 거 없는 거 그 다음에 영 형태도 있다. 그죠? 뭐 이런 거 다루겠죠. 그거는 현대국어에서 없는 중세의 특징이잖아요. 왜? 맞죠? 사실 이런 것들은 언제 다 공부한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국어교과서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국어교과서. 보통 여러분들 때면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국어교과서에 국어 역사 할 때 배웠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과정상 지금은 이 후민정음에 관련된 내용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이 후민정음과 관련된 거는 중3 과정에 웬만한 교과서에 다 다룹니다. 교과서 한번 보세요. 중3 과정에서 다루고 있어요. 훈민정음에 대한 이야기는. 뭔지 알겠어요? 그 정도 수준이라 보면 됩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배우고자 하는 것이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겁낼 필요 없고 어려운 것도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세국어는 단어의 의미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왜 그죠? 표기 방식의 차이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사전을 좀 이용하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도 인터넷 통해서 검색해 보면 검색해 볼 수 있는 자료집이 많거든요. 모르면 물어보기 바랍니다. 그런 자료집을 통해서 또 구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3, 4월에는 뭐만 한다고요? 중세국어 기초를 하겠다 이렇게 잡고 1, 2월에는 현대국어를 했다.
그죠? 현대국어로 봤다. 그 다음에 이 기초만 하면 몇 주 정도 잡을 수 있냐면 한 3주? 3주? 4주까지 가나? 한 3주 정도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넉넉 잡았어. 그죠? 넉넉 잡아서 한 4주? 3주 겹칠 거예요. 그죠? 4주차 하면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 하면 끝낼 수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현대 다시 합니다. 현대국어. 그죠? 다시 합니다. 저번에 그랬죠? 이거 할 때는 동사론부터 보겠노라고. 그죠? 아니, 의미론부터 볼까? 하여튼 끝에서부터 밑으로 다시 내려오는 식으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탑다운 방식으로 보겠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5, 6월은 작년에는 뭘 했냐면 중세국어 심화를 했고 심화는 또 뭐 한 주 정도, 한 시간 정도, 한 몇 시간, 2시간 더 시간이 더 걸리더라. 그죠? 이거보다는 좀 더 걸리긴 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때 왜 전체 영역, 그죠? 우리 문제 풀고 했잖아요. 왜? 우리 교육론 할 때 그 이야기 했잖아요. 왜? 그때 왜 애들, 시험, 4학년 애들 있잖아요. 그죠? 진단평가 하듯이 시험 친 적이 있다고. 그걸 조금씩 보강해가지고 만든 문제 있잖아요. 그죠? 그걸 가지고 전체 다 풀었던 기억이 나는데, 올해는 미지수고, 올해 이제, 아까 내가, 어떤 지역에 왜 15점 높았던 그 선생님 있잖아요. 왜, 그죠? 그 선생님하고 저번에 왔을 때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기는, 옛날에 내가 몇 년 전에 했던 강의 중에 뭐가 마음에 들었냐면, 다른 교재 있잖아요. 왜? 다른 문법책을 내가 예문만 쭉 뽑은 게 있어요. 내가 몇 건을 그렇게 해본 적이 있거든요. 예문만 쭉 뽑아가지고, 여러분들 그룹 스터디 할 때 쓰는 책 말고, 예문만 뽑아가지고, 여러분한테 예문 주고, 내가 예문을 분석하는 걸 쭉 강의했대. 난 까먹고 있었는데, 그 친구는 그 강의가 좋았다더라고요. 자기는. 그래서 아까 내가 강조했던 게 아까 뭐였어요? 탐구하는 거잖아. 왜? 예문을 가지고, 그죠? 탐구하는 건데, 자기는 그게 좋았다라고, 그걸 한번 해보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 중이에요. 알겠죠? 예. 그 옛날에 자료는 있으니까, 아니면 또다시 타이핑하면 되니까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고민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세국어 심화는 할지 안 할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7, 8은 우리가 늘 이야기하듯이 기출문제를 봅니다. 그죠? 기출문제 보는데 다른 기출문제와 차이점은 문법은 모든 기출문제 다 봤죠, 내가? 작년에 다 봤죠? 거의 다 봤습니다. 초창기 기출문제부터 해갖고 작년까지 다 봤습니다. 처음 다 봤습니다. 알겠죠? 이게 문법은 다 볼 수 있는 게 초창기에는 시간을 들여서 한 문제를 좀 꼼꼼하게 보다 보니까 시간이 좀 생각보다 많이 걸렸고 요즘에는 문항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있잖아요. 그죠? 어떤 거는 좀 빨리빨리 지나가고 빨리빨리 해갈 거는 빨리빨리 지나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 봐집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 문법은 기출문제를 다 봐야 되는데 다 보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겠죠? 그죠? 어떤 거는 예전에 쭉 나오다가 멈춘 게 있고 어떤 거는 띄엄띄엄 계속해서 노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요 근방에 와서 반복적으로 노는 게 있고 어떤 거는 한 개가 나오고 난 뒤에 아직 안 나오는 것도 있고 예전에 어떤 지점에 나왔다가 그 다음부터 끊긴 게 있고 알겠어요? 근데 한 2년 전부터는 작년 좀 다르지만 2년 전부터는 조금씩 어떤 경향이 있어요. 기출에 나왔던 것이 막 뒤섞이기 시작해요. 이제 낼 게 없으니까 문법은 낼 게 없지 뻔하니까 맞죠? 낼 게 없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문법을 있는 그대로 공부하면 결국 기출문제 열심히 보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는 뜻이에요. 맞죠? 그래서 기출문제는 모든 영역을 처음부터 해서 기출문제 다 봅니다. 문법은 처음 다 본다 볼 수 있고요. 그럼 9월부터는 모의고사 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직강에 오는 여러분들은 작년 기억을 한번 떠올려보기 바랍니다. 인강 듣는 분들도 그렇게 해보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자, 지금 3월부터 우리는 그룹 스터디 할 때 문법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왜, 그죠? 그래서 한문총을 시작했습니다. 한문총 예문으로 시작했잖아요. 왜, 그죠? 그렇게 해서 몇 회까지 했어요? 한 바퀴 돌았나? 두 바퀴 돌았나? 두 바퀴 돌았죠. 그죠?
나는 이제 내 수업을 이렇게 쭉 해나가는 사이에 금요일 오후에 한문총을 가지고 2바퀴 돌았습니다. 2번 돌았다고. 아시겠죠? 예문 분석을 2번 했고요. 그럼 이 예문도 뭐 작년에 다 수정했거든? 다 수정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기존의 예문책하고 안 맞는 것도 있고 해서, 오타난 것도 해서, 새로 다 수정한 것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 뭐 했어요? 더 문법. 더 문법 하고 싶어, 문법. 네. 맞죠? 그걸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책을 낸 선생님은 그 뒤에도 책이 계속 나왔습니다. 이 책, 저 책 자꾸 내더라고, 이제. 재미 들렸는지. 계속 냈어요. 어쨌든 이 책은 이제 몇 년 지났잖아요, 그죠? 출제 근거가 이제 될 가능성이 없는데, 그래도 자료로 있으니까, 올해 여러분들이 이 책을 할지, 시 책을 할지 계속 또 다른 예문을 가지고 공부할지, 그는 생각해 보시고, 어쨌든 작년까지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막상 이거 해보니까 어때요? 일단 더 문법하고 싶은 문법을 제가 완전히 다 안 보고 그래서 조금 그럴 걸지 모르겠는데 더 문법 자체가 약간 너무 학문적인 그런 쪽에 치우쳐져 있어가지고 조금 스터디하면서도 의견이 갈리고 그런 경우가 좀 많아요. 아, 그래요? 참고로 올해 문법 책은 이문규 선생님이 쓴 그 어문론 책이 새로 나왔습니다. 올해인가 작년 하반기인가 새로 나왔어요. 그 선생님이 쓴, 내가 지금 책 제목이 기억 안 나는데, 이문규 선생이라고 부산에 있는 분이거든요. 그분의 어문론 책을 나는 옛날에 무지 좋아했다고. 굉장히 편하게 여러 가지, 뭐라고 해야 할까, 일반 문법적인 관점에서 탐구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학교 문법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는지, 그렇게 해서 설명을 꼼꼼하게 잘했단 말이에요. 그 책 있죠, 혹시? 이문규 선생님이 있어요. 방금 기록한 거. 이 문자 귀자. 네. 현대국어 그래, 현대국어 어문론. 그 제목이 현대국어 어문론인가? 그냥 최상위 뜨는 건데 이거는 2015년 25년 2월에 그래, 25년 2월에. 국어 교육을 위한 현대국어입니다. 그래, 국어 교육을 위한 현대국어 어문론. 그게 기존에 있는 책을 보완해서 새로 낸 책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개정판 개정판일 겁니다. 그런 식으로 새로 나온 책들이 있거든요. 이런 책들이 출제 근거가 됩니다. 알겠어요? 올해는 아마 그 책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책 좋다니까요. 그게 아마 그런 책들이, 저런 책들이 굉장히 좀 꼼꼼하게 차근차근 설명하는 경향이 있어요. 알겠죠? 탐구하듯이 차근차근 설명한다고. 그러면서 탐구하는 방식을 배우기엔 좋다고. 갑자기 내 생각이 나서 뭐 예정이 없이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괜찮다고요, 그런 책들이. 근데 그 어문론을 위해서 그 책을 꼭 다 봐라 이런 말은 아니고, 알겠어요? 그룹 스터디 하기에는 그것만 보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잖아요. 왜, 그죠? 형태론도 크고 통사론도 크고 심지어는 중세 국어도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치우쳐서 공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하여튼 그래요. 예전에는 옛날 기출문제 쭉 보면 특히 어문론 쪽은요, 예전에 어문론 쪽이 좀 어려울 때는 어려웠지만 이쪽 부분이 좀 많이 나온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많이 나오지 않아요. 어문론 쪽이. 잘 안 나와요, 이게. 이게 2002인가? 2015인가? 그 당시 2015인가? 2012인가? 그때 개정 교육 과정 바뀌면서 그 문법 쪽에 큰 변화가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예전에는 어문 변동이 중학교 과정에 들어있었어요. 근데 그게 고등학교 과정으로 올랐던 적이 있다고요. 지금은 어문 변동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뤄요. 말 그대로 어문은 중학교 과정에서 다룹니다. 보통 중3 수준에서 다루죠. 어문 체계. 알겠습니까? 어문 체계 정도는 중3에서 다룹니다. 근데 어문 변동은 고1에서 다뤄요. 알겠죠? 네, 그런 변화를 두었는데 그 변화는 지금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문 변동은 교체, 첨가, 축약, 탈약이라고 하는, 그죠? 4가지 유형으로 명확하게 규정해 버렸잖아. 맞죠? 규정해 버리면서
이제 더 이상 어렵게 느끼시지 않은 거죠. 그 규정대로만 나오니까.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오지 않아요, 이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시험 많이 안 나온다고요.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어느 쪽이 많이 나와요? 형태나 동사 쪽의 시험 문제만. 그게 문법이라서. 알겠습니까? 그렇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걸로 바뀌었어요.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직강에서는 인강 넣는 분들이 있으니까 직강에서는 한 문총을 가지고 두 번 더 돌리고, 그죠? 그 다음에 작년에는 더 문법하고 싶은 문법, 그죠? 이 책을 가지고 한 번인가 두 번인가? 한 번이었나요? 예, 그렇게 돌렸고,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8월 지나고 9월 넘어와서부터는 개별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맞죠? 개별적으로 공부하고, 저렇게 개별적으로 공부할 때 기출문제하고 그럼 이런 저렇게 자기가 봤던 교재들 있잖아요, 그죠? 교재들을 엮어서 뭐 때로는 단권화 시켰을 가능성이 높고, 또 때로는 그냥 있는 책 그대로 해서 각자 자기의 역량에 맞게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있잖아요, 그죠?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그렇게 시험에 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결론을 좀 맺어보면, 문법은 예전에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단권화를 시켜보라. 이야기를 무지 많이 했거든요. 단권화를 시켜보시라. 그렇게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서 가장 내용이 많아 보이는 책, 그죠? 그런 책을 기준으로 자기가 이 책, 저 책 볼 거잖아요. 왜, 그죠?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책에 그 기준이 된 책에 다른 내용들을 끌고 와서 메모를 해보라고. 알겠습니까? 그렇게 시켰다고. 그리고 이제 지금도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또 그게 공부 방법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나 그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문법 책을 하나 만들어 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면 좋거든요. 알겠죠? 지금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고요. 이러나 저러나 각자의 방식대로 공부를 할 텐데, 하반기에 가면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이렇든 저렇든 단권화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결국 끝에 하면 어떻게 하라 했어요? 나름의 목차를 가져보라. 나름의 문법 교재의 목차 또는 차례를 가져보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알겠습니까? 차례를 가져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자기가 차례를 써볼 때 보면 왜 그런 게 있잖아. 우리가 1, 또 외가로 1, 뭐 양가로 1, 뭐 동그라미 1,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들어가잖아요. 왜? 이런 식의 목차를 가져보라고. 그러면 그 문법과 관련된 체계가 쓸 것이고 있잖아요. 쓰면 자기가 어느 부분에 어떤 명칭을 쓰든지 간에 그 문법 용어를 보면서 뭘 떠올린 거야? 개념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개념을 떠올려 보면 아무래도 공부를 할 때 좀 내 머릿속에 체계가 쓸 것이고, 개념은 정확하기 때문에 문제 풀 때는 그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 테니까. 알겠어요? 문제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실수를 좀 줄일 수 있고 문제가 더 명확하게 보이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목표는 저겁니다. 목표는 내 스스로 이렇게 차례를 세우고 난 뒤에 거기에 해당되는 각각의 개념에 대해서 누군가 툭 치면 바로 답이 나올 정도로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개념을 정확하게 좀 이해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겠다. 됐습니까? 그걸 목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뭐 했으면 좋겠냐면, 계획을 세워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 근래에는 수능 쪽에 가보면요, 읍매가 있잖아요. 그죠? 읍매가 있는데, 저 어느 쪽에 해당되는 문법이죠. 그죠? 문법에 해당되는 모의고사나 수능 기출문제를 보면 은근 탐구식으로 설명해 놓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알겠죠? 그게 많은데, 나도 가끔 모의고사 문제 만들 때 그런 것들을 참고하거든요. 그게 괜찮아요, 실제로. 진짜. 그게 괜찮다고요. 내용들이. 괜찮은 게 많아요. 그래서 기존의 학교 교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여러분들 다음에 교직에 나가보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냐면, 각종 교사 커뮤니티에 가입하는 게 최우선이거든요. 알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뭐
중학교 교사라면 중학교 교사 모임, 뭐 중학교 국어교사면 국어교사 모임. 알겠어요? 고등학교 입시를 담당하고 있으면 입시를 담당하는 교사들의 모임. 그죠? 내가 뭐 특정한 부서, 그죠? 내가 교무부에 뭐 학적을 관리하고 있다면 학적을 관리하는 교사들의 모임. 이 각각의 커뮤니티가 다, 카톡이 다 있다고요. 알겠어요? 나도 미안하지만 몇 개 들어있습니다. 카톡이 있는데, 그런데 가입해서 자기 업무를 자기 혼자 보는 게 아니고 불편하고 어렵고 아이디어가 잘 나오지 않잖아요. 왜? 그러면 자기가 그런 데서 질문을 던지는 거야. 그럼 전국에 있는 교사들이 기본적으로 한 1,500명 모여 있어요. 알겠어요? 1,500명이 모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답을 해준다고. 내가 만약에 수행평가를 해야 되는데 아이디어가 기억나지 않아. 떠오르지 않아.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아이디어 있는 사람들 좀 주세요 하면 준다고. 그 심지어는 자료도 공유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가입합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왜 시작했지, 근데? 그런 커뮤니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작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요즘에는 학교 문법의 범위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알겠어요? 그렇게 말한 분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선생님이 답을 뭐라고 남기냐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예전에는 학교 문법 하면, 왜 우리가 임고 공부할 때, 그죠? 전공국어, 또 학교 문법이라고 된 책이 있잖아요. 그죠? 그 정도 수준에서 학교 문법이라 생각하고 알고 있었는데, 그죠? 그렇게 공부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교직에 나와서 보니까, 수능 기출문제나 수능 모의고사나 이런 거 보면, 그 기준이 뭐냐면 학교 문법의 기준이 아니고 그 위에 제시해야 되는 지문이 기준이 된다고. 뭔지 알겠어요? 그 지문이 기준이 되니까 이제 학교 문법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문법을 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왜? 그죠? 그리고 이 금인정 교과서가 되면서 문법을 바라보는 관점도 출판사마다 너무 다르니까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있으니까 그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문법으로 다루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것이죠. 알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공부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적어도 지금부터 한 2, 3년 안에 거 있잖아요. 그죠? 모의고사나 올해 수능 모의고사 치거나 기출문제가 있다면 그런 내용에서 문법적 지식을 이렇게 쭉 나열하고 있다면 지문에서 나열할 거잖아. 왜? 그죠? 이걸 좀 꼼꼼하게 읽어보는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하다. 알겠어요? 그렇게 읽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재작년인가 그 당시에 왜 그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재작년인가 그 당시에 왜 그거 있잖아. 음소 다루면서 왜 뭐라 하나 그걸 갑자기 이야기하니까 생각이 안 나네. 음절이 줄어들면서 있잖아요. 장엄화가 일어나는 현상이 벌어지잖아. 왜? 그죠? 그와 관련된 게 모의고사나 그럴 때 종종 나오더라고. 뭔지 알겠어요? 그 비슷한 내용들이 종종 나와요. 근데 그게 시험에 놓은 적이 있잖아. 왜? 기억나죠? 예. 일종의 그런 거와 비슷하죠. 그러면서 문법이 갑자기 예문 자체가 길어져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더나? 그죠? 예문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런 문제 형식이 수능의 문제 유형 형식과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요즘에 그런 경향이 좀 있더라고. 아시겠습니까? 진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은근 비슷한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읽어보면. 자, 그런 것들은 따지보면 이 수능에서 엄매에서 특히 어느 쪽에 문제를 내는 사람들이나 또 임고에 문제 내는 사람이나 다르지 않을 수도 있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딴 거다 생각하고 보지 마시고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간에 그 문제 환경에 좀 적응해 봐야지 하는 형식으로 있잖아요. 그죠? 시간 날 때만 읽어보시라고. 그러면 생각보다 도움받을 구성이 많다 생각이 들고, 또 내가 그 이야기를 했죠. 중세문법 같은 경우에도 왜 수능 모의고사나 기출문제 보면 중세국어 나왔잖아요. 왜? 그죠?
중세국어 문법도 예전의 수능 기출문제하고 요 근래 기출문제는 약간 양상이 좀 달라요. 알겠어요? 좀 다른데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면서 옛날 문제를 풀지 말고 최근에 2, 3년 동안에 나왔던 기출문제나 모의고사 문제 있잖아요. 그죠? 그 중세국어와 관련된 걸 보면 아, 이런 것들을 요즘 중요하게 다루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라고. 그죠? 그런 것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내가 너무 광범위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내가 전에 늘 이야기하죠. 응? 학교 문법의 범주가 가장 작은 건 사실이고, 그죠? 그 다음에 표준 문법은 뭐가 돼요? 그러니까 학교 문법의 범주를 충분히 감싸고도 남을 정도로 여유가 있고, 맞죠? 그러니까 한국 문법은 뭐가 돼? 끝이 없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이 한국 문법을 가지고 문법을 공부하는 건 꽝입니다, 이거는. 왜?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용어 사용도 다 다르고, 알겠어요? 주장하는 바도 다르고, 해석하는 방식도 다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각자 가지고 있는 한국 문법으로서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공부했던 내용은 어쩌면 그분들의 생각일 수 있어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참고는 하되, 그럴 수 있구나 정도로 보면 되고, 범위를 좀 넓히면 표준 문법 정도 수준에서 보면 돼요. 표준 문법. 아시겠죠? 그 다음에 범위 더 좁히면 학교 문법인데, 이미 지금은 학교 문법의 범위가 조금씩 깨지고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왜? 깨져봐야 어느 수준이야? 표준 문법 정도의 수준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표준의 의미가 뭔지 알죠? 한국 문법은 너무 용어 사용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걸 어떻게 한 거예요? 표준이 되는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알겠어요? 시중에 나와보시면 뭐 우리말 표준 문법 같은 그런 명칭이 붙는 게 있거든요. 표준 문법, 국어 표준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 것들 책 정도는 사봐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는 문법 교육 어쩌고 저쩌고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학교 문법을 위한 국어, 현대국어 어문론 이런 책들은 말 그대로 뭐가 돼? 그 책을 읽어보면 어떤 한 현상을 한국 문법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거든요.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가 뭐 결국 뭘 설명하냐면 학교 문법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다룬다. 한국 문법은 이런 관점에서 보지만 학교 문법은 이렇게 다룬다. 아시겠어요? 그 책에서는 그런 관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그 책이 나왔을 때 그 책을 진짜 꼼꼼하게 읽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책에서 모의고사 문제 많이 냈던 기억이 나는데 올해도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문론은 그렇습니다. 알겠죠? 새로 나온 책들은 항상 익숙하려고 노력합니다. 더 문법하고 싶은 문법이나 문법하고 싶은 문법 이런 책 있잖아요. 처음에 나왔을 때 저런 책들에서도 문제를 무지 많이 냈던 기억이 나거든요. 새로운 것에 좀 민감성을 가지고 접근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렇다고 해서 문법은 기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니까 그 기본 틀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중에 공부가 좀 많이 되어 있는 사람은 되도록이면 빨리 그 자기의 수준을 원래대로 끌어올리고, 알겠죠? 그 되도록이면 빨리 보면서 수준을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내가 오늘 쭉 두서없이 이야기했지만, 이 책, 저 책 이야기했지만, 그죠? 그런 책들을 가지고 좀 더 수준을 더 끌어올리려고 노력하시고, 그 다음에 처음 하는 분들은 어쩌면 아무도 보지 마세요, 그냥 이 책만 보면 됩니다. 알겠죠? 아무도 보지 마시고 그냥 이 책만 보시거나 정 이해 안 되면 진짜 학교 문법은 내가 볼 때 제일 좋은 책이 학교 문법과 문법 교육. 미안하지만 그 책이 제일 좋습니다. 학교 문법과 문법 교육. 요즘에도 나오지? 그죠? 나올 겁니다, 아마. 두꺼워 보이도 별로 양이 많지는 않아요. 그죠? 학교 문법과 문법 교육. 이 책이 가장 학교 문법과 관련해서 정리를 잘 해둔 책 같아요. 그 예전에 이 책을 가지고 그룹 스터디 할 때 많이 썼습니다. 이제는 너무 나온 지 오래되다 보니까
저 책을 안 썼을 뿐이지. 그룹 스터디 할 때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문법을 공부하면서 일부러 어려운 책을 찾아볼 필요는 없다. 바보들이나 그러십니다. 알겠죠? 일부러 어려운 책을 찾지 마시고 쉬운 책을 찾아라. 알겠어요? 이게 왜 믿음의 정도인데요. 왜 내가 그 이야기를 하냐면 믿음의 정도야. 이게 싫어합니다. 싫어한데 내가 희소에 있을 때니까 조금 뭐 지금부터 시기는 좀 돼 있다, 그죠? 시기는 좀 지난 이야기인데 그때 어떤 친구가 내가 쭉 돌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책이 내 교재였는데 진짜 옛날 교재가 들고 있더라고. 예전 교재를. 근데 내 예전 교재가 진짜 얇았거든요. 진짜 얇았어요. 말 그대로 학교 문법만 딱 있었고. 거기에 비하면 이 책은 두께가 얇아 보이도 이 책보다 거의 비슷하게 두께였나? 이 책보다 더 얇았나? 그래요. 근데 이 내용은 거기에 비하면 내용 곱하기 D배는 돼 있어요. 사실은. 저는 내가 이야기했죠. 편집상 얇아 보여서 그렇지 실제 내용이 무지 많다고. 예전에 두꺼웠다고. 심지어는 뒤에 놓는 부록을 내가 버렸을 정도로 그 당시 이 책이 두꺼웠다고. 두껍게 만들면 무지 두껍게 만들 수 있어요. 자, 그게 되는데 그만큼 이제 이 책은 꽝이란 거예요. 편집이. 그런 내용이고 그 뒤에 이제 이 책이 개정이 안 되다 보니까 아쉬움이 있지만 어쨌든 그래요. 이 책보다 훨씬 그 이전에 나왔던 책은 무지 얇았다고. 근데 그 친구가 그 책을 들고 있더라고. 그래서 와 너무 반가워가지고 야 어떻게 이 책을 구했지? 이 물어봤다고. 요즘에 없을 텐데요? 이랬다고. 그랬더니 자기 말이 자기 아는 선배인가? 뭐 누가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합격했는데 자기는 그 책이 너무 좋다고 자기한테 이야기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다음에 너도 임고 공부할 때 꼭 그 책을 사서 보라고 구해서 보라 하더라고. 그 자기가 임고 공부 시작할 때 이리저리 수소문해서 겨우겨우 책을 구했대요. 옛날 논 책이니까. 나를 만났을 때 그때는 보니까 그 책이에요. 그 책을 중심으로 단권화를 하려고 했나 봐. 진짜 빽빽하게 적혀 있고 포스트잇 같은 거 있잖아요. 왜 그죠? 붙어져 있고 진짜 너무 열심히 적었더라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랬어요. 물어봤어요. 후회되지 않냐고. 괜히 그 책 봐가지고 후회되지 않냐 하니까 그 친구가 그런 말 했어요. 아니요. 너무 좋다고 이 책. 진짜 짤막짤막하게 되는데 들어있을 내용이 다 들어있다고. 그 이야기 하더라고. 너무 좋다고. 그래서 내가 그냥 웃고 말았는데 그 친구가 세종시 수석합격했습니다. 세종시에 수석합격했어요.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어떤 책이 좋고 나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에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가 중요하구나. 그걸 알게 되었어요. 그게 중요하다. 그 친구 합격했다고 했는데 우리 집에 있잖아요. 꽃감을 한 박스 보내왔어요. 무슨 꽃감을 이렇게 한 박스나 보내냐 하니까 자기 큰아버지가 꽃감을 한대. 그 기억이 나요, 진짜. 그 친구가 첫 발령지가 왜 서편제 있잖아요. 서편제 영화 있죠? 처음에 왜 자기 아버지와 아들과 딸이 있잖아요. 그죠? 막 한 사람은 북치고 한 사람은 노래 부르면서 판소리 하면서 막 둥치둥이 춤추는 장면이 나온 데 있잖아요. 왜? 전라도에 느림의 미학이라고 하는 섬 있잖아. 청산동 뭐지? 맞나? 섬이었어요. 그 섬이 첫 발령지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더 인상이 남아있어요. 그 친구가. 그리고 합격하고 나서 먼저 합격해 있던 자기과 선배와 결혼한다고 연락 왔더라고요. 지금은 잘 살고 있겠지. 그런 기억이 나요. 내가 말이 너무 많았구나. 이거 조금만 하고 진도 더 가야지 생각했는데.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대략 뭔지 알겠죠? 이것저것 이야기 할 거리는 많지만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마시라고. 그죠? 어렵게 보지 마시고,
모르면 반복해서 보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고 기본적으로 좋은 책은 얇은 책입니다. 얇은 책을 내용이 많지 않지만 잘 짜여진 책을 보되 그걸 기준 삼아서 결국 그게 뭐 하는 책이라 했어요. 아까 뭐 하는 거라 했어요. 아까 내가 이 차례 정하는 거라 했잖아요. 왜? 그죠? 그거라도 잘 정해두면 다음에 내용을 보태가면서 자기 공부할 때 도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네. 너무 내용 많이 이야기했다. 좀 쉬겠습니다. 목 아파. 궁금한 거 없나요, 혹시? 예,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3분만 쉬겠습니다.